함수의 극한 두 번째 시간이네요. 자, 앞 시간에 함수의 극한의 수학적 정의에 대해서 다뤘어요. 자,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수학적 정의, 그 다음에 그 둘이 서로 같을 때, 각각 존재하고, 좌극한,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서로 같을 때 극한이 정의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프에서는 그래프가 한 점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점의 함수값을 우리가 극한값으로 한다. 자,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다뤘고요. 그 다음에 계산법, 극한값의 계산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 기본극한, 자명한 극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중요합니다. 자, 둘 다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둘 다 x 이퀄 a, x가 a로 갈 때 둘 다 수렴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x하고 gx 사이에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한다면 양쪽에 이렇게 리미트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x가 a로 갈 때. 그랬을 때 극한값도 이런 크기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2번은 뭐 자주 문제풀이 할 때도 사용되고요. 중요합니다. 자, 이거 중요하고요. fx하고 gx 사이에 hx가 껴있어갖고 fx의 극한과 gx의 극한이 서로 같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x가 a로 갈 때 fx가 어떤 알파로 가는데 gx도 알파로 간대요. 그러면 극한을 적용했을 때 hx는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얘기고요. 당연히 알파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정리는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름을 붙여놨는데 보통 학교나 선생님들이 샌드위치 정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샌드위치 정리. 말 그대로 양쪽이 이렇게 빵 사이에 고기가 이렇게 껴있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라서 아마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정식 명칭은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나중에 면접 같은 데 가서 여러분들 대학 교수들 앞에서 샌드위치 정리라 그러면 교수들이 웃어요. 이런 정리 이름 자체가 없고요. 영어로는 스퀴즈 정리라고 합니다. 자, 스퀴즈 정리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우리말로 바꾸면 이거를 짜다 이런 뜻이네. 짜다, 조이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조임정리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뭐 용어적인 부분이니까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fx하고 gx가 둘 다 알파로 수렴하면 그 사이에 껴있는 hx는 역시 극한이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을 참거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뭐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려운 거는 요런 부분이 이제 미세하게 바뀔 때예요. x가 a로 갈 때가 뭐 x가 무한대로 갈 때로 바뀐다거나 또는 뭐 좌극한만 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도 과연 괜찮으냐? 그죠? 이런 정리가 그대로 성립하느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런 어드바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읽고 개념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주로 대충 그냥 개념 이해한 상태에서 또는 뭐 대충 선생님들이 개념 이해해주면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수학이 늘지를 않아요. 수학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개념을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공부를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어드바이스에서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위의 대소관계는 x가 a의 오른쪽에서 오든 왼쪽에서 오든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오든 이런 모든 경우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 나왔는데요. 위에서 등호가 없는 경우, 즉 fx하고 gx는 여기 이퀄이 없습니다. 항상 gx가 커요. 그렇지만 극한에서는 이게 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꼭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개념을. 자, 여기 조임정리 같은 경우에서도 fx하고 gx 사이에 hx가 껴있는데 이퀄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지만 이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극한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hx도 당연히 글로 갈 수밖에 없지.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요런 표현보다는 사실 요런 표현으로 적어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기는 해요. 이퀄이 이쪽에 없어도
극한은 존재할 수 있고 이퀄이 없어도 극한에서는 이퀄이 생길 수 있다. 자, 요런 개념입니다. 자, 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든다면 x축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쪽 함수가 이렇게 0으로 점근선이 이렇게 타고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0으로 오는 거 맞죠? 그죠? 함수값은 점점 내려갈 테니까요. 그죠? 자, 또 다른 함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라고 합시다. 이것도 역시 x축이 점근선이래요.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이 값은 점점 위로 올라오지만 0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함수는 이 아래에 있는 함수보다 항상 크죠. 그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함수를 gx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모든 x에 대해서 gx는 hx보다 큽니다. 그죠? 그렇지만 극한을 적용해서 둘 다 무한대로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적용하게 되면 얘도 0이고요. 그 다음에 요 gx도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적용했을 때 역시 0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f죠. f, h가 아니고 요 f는 음수 쪽에서 오는 거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고요. gx 같은 경우는 양수 쪽에서 오니까 플러스긴 한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리미트와 같이 표현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둘 다 0으로 온다. 그래서 같은 값이 될 수 있다. 뭐 여기가 0이 아니고 이 위치가 예를 들어서 2라고 한다면 gx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2로 수렴, fx도 x가 무한대로 갈 때 2로 수렴 이렇게 해서 같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자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극한이 나옵니다. 자, 아까 요 얘기는 잠깐 했었죠? x가 2로 갈 때 극한, x가 2로 가면 분모는 점점점 0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죠? 0으로 다가가게 되고요. 분자도 2의 제곱이니까 요것도 0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읽을 때는 무한소분의 무한소라고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냥 0분의 0으로 보통 많이 읽기도 합니다. 자,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자, 이런 꼴의 극한의 문제는 기본적인 풀이법은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후 약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이퀄을 붙여서 풀어본다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는 그냥 x-2지만 분자는 x-2와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x-2가 지워지면서 이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x가 2로 가면 이건 자연스럽게 4로 가게 되겠죠. 함수적인 차이는 요 앞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x 플러스 2라는 함수랑 요 함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앞 시간 맨 마지막에 설명을 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도 x가 1로 가니까 분모 0으로 갑니다. 그죠? 분모 0으로 가고요. 분자도 요게 1로 가니까 요게 0으로 가고 요게 0으로 가니까 역시 0분의 0 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위에가 3차니까 자, 조립제법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4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조립제법을 한번 해봅시다. 자, 1로 한번 해볼까요? 1, 0죠? 제로죠?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죠? 떨어지죠. 그죠? 요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위식은 x가 1로 갈 때 자, 여기 x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분모 같은 경우는 x-1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자, x-1이 서로 지워지고요. x가 1로 갈 때 분모는 2로 가고요. x가 1로 가니까 요 앞에 것은 마이너스 1로 가고 뒤에 것은 3으로 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x가 9로 가니까 요거는 루트 9가 돼서 3이죠. 그래서 역시나 분모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도 0이 돼서 0분의 0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인수분해를 하려고 해서 보니까 뭐 굳이 요거를 이제 무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면 요 분자가 사실상 루트 x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3이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워지니까 역시 뭐 인수분해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제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화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고 보통 많이 설명을 해요. 이 경우라면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x가 9로 갈 때 루트 x 더하기 3이 돼갖고 극한값이 얼마예요? 6이 되나요? 자, 이렇게 풀어도 좋고요. 여기는 이제 x가 0으로 가니까 분모 0이고 분자 0 형태가 돼갖고 0분의 0꼴입니다. 뭐 인수분해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분자를 유리화하는 형태로 해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자가 유리화되면 이 똑같은 건데 가운데 플러스인 걸 곱하게 되니까 자 제곱 빼기 제곱꼴 되니까 2 플러스 x에서 2를 뺀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2의 x가 있고 루트 2 플러스 x 더하기 루트 2가 분모에 곱해집니다. 자, 분자는 x예요. 그죠? 그렇지만 분모에 있는 x가 있기 때문에 x가 하나 지워져요.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분자는 1이 되고 여기는 루트 2에 루트 2 플러스 x 더하기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x가 0으로 가게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숫자만 남게 되니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x가 마이너스 8로 가는데 이게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요. 요게 세제곱근 마이너스 2에 세제곱하고 같고요. 요게 홀수일 때는 이 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은 마이너스 2예요. 근데 분모가 여기 플러스 2니까 0이죠. 분자도 마찬가지로 요게 마이너스 8로 가니까 0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요것도 사실 뭐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요 자체가 세제곱근 x 더하기 2의 세제곱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그래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꼴은 인수분해가 되죠. 이거 기억하시나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이 있습니다. x 더하기 y에 그죠?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형태가 사실 분모에는 요 형태랑 같기 때문에 지워져서 정리가 됩니다. 뭐 쓰기가 조금 번거롭기는 해요. 그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요거 x 더하기 y가 지금 이제 요 안에 요게 x고 요게 y니까요. 요거랑 똑같아서 약분이 되고요. 요게 남습니다. 그죠? 써본다면 여기서 대문자 x가 요거랑 같으니까 세제곱근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근 x와 2하고의 곱이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4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돼요. 그럼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2하고 2가 있으니까 4가 되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가 3개니까 12로 수렴한다. 뭐 이렇게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인수분해라고 하면 인수분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요거는 뭐 유리화의 방법을 써서 할 수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도 가능하고 유리화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0분의 0꼴의 극한의 문제의 기본적인 풀이법은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하는 방법을 쓰는 게 정석이고요. 인수분해가 정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유리화하는 방법을 쓰거나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인수분해나 유리화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0분의 0꼴이 되지 않도록 모양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가든지 간에 모양을 변화시킨 다음에 풀어준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인수분해와 유리화를 주로 씁니다.